안녕하세요. 마이크로 러닝 교육 컨텐츠 개발에서 학습 전략 및 스터디 운영 노하우에 대해 소개할 1호 교육과 20학번 조현주입니다. 먼저 일본어에 대한 학습 방법 소개,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 방법 소개, 전공 스터디 운영 노하우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기 전에 일본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하여 일본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취득해야 할 자격증의 급수와 일본어 공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 어휘, 청해, 독해, 문법을 나열하고 각 영역에 맞는 공부 방법을 생각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각 영역에 대한 일본어 학습 방법 소개입니다. 단어와 어휘는 통합서와 단어책을 따로 준비하고 두꺼운 무지 연습장을 준비하여 최소 7번 이상 연습장에 쓰면서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단어를 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칭하며 연상하는 연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어는 한 번에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꾸준한 반복이 요구됩니다. 한자의 경우 획순을 기억하며 읽는 방법까지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책에 나와 있는 관련 단어를 같이 연습장에 쓰면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암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무지 연습장에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단어, 읽는 방법, 뜻 순으로 천천히 외우면서 쓰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쓴 단어는 단기 기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변화된 점으로는 단어와 어휘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고 한자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어졌습니다. 또 독해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유추해보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법은 N1에서 N2 수준의 문법을 외우고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활용하여 문법을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문법 노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법 노트를 만들어 자신이 모르거나 잘 외워지지 않는 문법을 표시하고 매일 해당 문법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해는 먼저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하였고 지문이 긴 독해 문제의 경우 문제의 여백의 내용을 정리하여 중심 문장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해는 평소에 일본어에 자주 노출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막 없이 보거나 직접 직역, 번역을 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N3에서 N1까지의 듣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일본어를 직접 들어보고 레벨에 따른 빠르기 차이를 생각해봅시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학습 방법 소개입니다. 비전공자에게 코딩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책에 나와 있는 C언어 문법을 바탕으로 코딩 연습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 수업을 하기 전에 공부를 미리 해보거나 미리 예습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미래의 코딩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코딩 팁을 잠시 소개하자면 흰 종이에 문제를 보고 먼저 미리 머리로 구상합니다. 종이에 C언어 문법을 유의하여 먼저 적어보고 프로그램에 옮겨 실행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틀린 오류를 찾아보고 직접 해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인의 답안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코딩 테스트를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풀 수 있는 코딩 문제도 많아 기초적인 실력을 쌓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에게 적응하는 경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어 프로그래밍 환경에 익숙해지고 전공 공부에 충실할 수 있는 힘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터디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저는 2022년 1학기에 일본어 공부에 대한 감을 잃지 않고 일본어 실력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 개발과에서 진행한 윈윈 스터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팀원들을 모아 스터디를 구성했으며 저희 팀은 단순히 일본어 자격증 취득이 아닌 팀원들 간의 일본어 학습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팀원들의 높은 일본어 학구열을 충족하면서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어 스터디를 운영했습니다. 스터디에서 진행한 활동은 3가지로 자격증 공부 준비와 일본어 독해 문제풀이, 모의 수업 실현 등이 있습니다. 스터디 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스터디 이후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일본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했습니다. 둘째, 일본어에 대한 자신의 학습 방법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팀 스터디의 공부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되었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한자나 해석하기 힘든 문제를 보면 항상 틀렸다고 가정하고 시도하지 않았던 전과 다르게 어려운 지문을 보거나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읽고 내용을 유추해보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팀원들과 함께하는 공부의 즐거움을 배워 스터디 목표에 어울리는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학습 전략을 3가지로 정리하자면 팀원들의 학습 방법을 도입하고 개인 공부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스터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일본어 공부에 대한 공부 방법과 시간 전략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수 전공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을 듣고 있고 부족한 프로그래밍 실력을 기르기 위해 SW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협력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터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공자 멘토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프로그래밍 영역에 대해 자세히 상담하고 잘 몰랐던 IT 정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터디 계획서를 구상하고 함께 공부할 과목을 선정했습니다. SW 스터디는 강의식 수업, 실습, 의논 등의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을 활용하여 주 1회 3시간씩 운영했고 개인 공부를 꾸준히 하여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스터디를 활용한 학습 전략을 소개하자면 첫째, 멘티의 자세입니다.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토와 멘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는 멘티가 잘 모르는 부분을 파악해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을, 멘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꾸준한 개인 공부와 코딩 연습입니다. 멘토의 도움뿐만 아니라 개인 공부와 연습이 매우 중요하며 멘토가 도와줘서 해결한 코딩은 결코 제 실력이 아닌 것을 수시로 인지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과목을 복습하면서 스터디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전공 탐색입니다. 배우고 싶은 전공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과목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스터디를 활용한 학습 전략을 소개하자면 첫째, 멘티의 자세입니다.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토와 멘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는 멘티가 잘 모르는 부분을 파악해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을, 멘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꾸준한 개인 공부와 코딩 연습입니다. 멘토의 도움뿐만 아니라 개인 공부와 연습이 매우 중요하며 멘토가 도와줘서 해결한 코딩은 결코 제 실력이 아닌 것을 수시로 인지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과목을 복습하면서 스터디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전공 탐색입니다. 배우고 싶은 전공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과목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스터디 이후 변화된 점으로는 컴퓨터 공학에 대해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어렵다고 느꼈던 프로그래밍에 대해 점차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하며 직면한 문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코딩은 주 전공인 일본어와 전혀 다른 학습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코딩 공부에 대한 학습 방법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프로그래밍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학습 방법과 실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터디 이후 변화된 점으로는 컴퓨터 공학에 대해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어렵다고 느꼈던 프로그래밍에 대해 점차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하며 직면한 문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코딩은 주 전공인 일본어와 전혀 다른 학습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코딩 공부에 대한 학습 방법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프로그래밍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학습 방법과 실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주전공과 복수전공에 도움이 될 만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일본어나 어학 전공에게 도움이 될 만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온라인 어학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토익이나 JPT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복수 전공인 프로그래밍 과목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쌓기 위해 SW 실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 다양한 SW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소프트웨어 영역을 접해보고 진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 원광대학교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을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해 알릴 수 있으며 자신의 외국어 회화 실력 향상이나 교류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것으로 학습 전략 및 스터디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